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덥고 눅눅한 계절입니다. 한 주의 고비 수요일 잘 넘어가고 계신가요? 저희가 밀어드리고 당겨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넘어가 보시죠. 김남은의 인파이팅,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아프게 할지 몰라. 아마 날 죽도록 미워하게 될 거야. 내가 예전 같지 않다던 네 말 모두 틀린 말은 아니야. 나도 변해봐.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이 광고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국민TV 한 조합원이 제공한 광고입니다. 우리는 권력이나 재벌들로부터 독립적인, 그러면서도 공정한 방송을 꿈꿔왔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바로 그런 언론이 될 것입니다. 국민TV는 권력의 어떤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재벌과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공정하고도 독립적인 언론이 될 것입니다. 국민TV는 또한 진정으로 조합원을 위하는, 조합원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여러분의 참여 없이 국민TV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셔야 공정하고 독립된 언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광고는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국민TV 조합원이 조합원 배가운동의 일환으로 의뢰한 광고입니다. 이런 광고를 원하시는 다른 조합원들은 국민TV로 전화하세요. 전화번호는 서울 3144-7737 또는 3144-0933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은의 인파이팅.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초대 손님 강백수 씨, 김덕남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저희가 고정인 건가요? 반고정이죠. 좀 확실히 좀 해주셨으면 걸쳐놓은 좋겠어요. 거예요.
채용 형태를 좀 이렇게 확실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방송에는 이 고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 네. 언제든 잘릴 수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대표님은 이제 안 받고 있고요. 아, 네. 대표님 술집 오픈해서 지금 바빠졌어요. 언제 오픈했어요? 술집 어젠가 그젠가 오픈했어요. 어젠가 그젠가. 네. 소속사의 연예인들이 네. 사장님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고 사장님도 소속사 그쪽에서도 별로 아티스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네, 별로 없어요. 네. 네. 공연 날만 연락해요. 공연 때만. 스케줄 잡히면 어쩌다 잡히면 하나 연락 오고. 그 영화 뭐였죠? 네. 무슨 킬러 다루는 영화 보면은 네. 뜬금없이 문자 딱 메일 오고 그럼 바로 처리하고 현금 네. 입금 확인하고. 네, 그렇죠. 뭐 그런 관계인 거. 좀 그런 식이죠. 네. 네, 그러다가 가끔 이제 술 먹고 싶으면 부르고. 네, 그런 거죠. 그렇군요. 네. 저희 그래도 그 사장님이 대표님께서 어떤 그 요식업소를 운영하신다는 거. 네, 그렇죠. 저는 희망적으로 봐요. 아, 왜냐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강백수 씨한테 모든 인생을 건다는 거. 네, 지금 대표님 와이프 회사 때려쳤어요. 왜요? 네? 그 요식업 그쪽에 이제 관리를 하시고, 대표님은 저한테 전념을 하시고. 네. 네. 전념을 하시고. 네. 뭐, 혹시 서로 약간 사랑하는 사이 그런 거인가요? 저랑 그 형이랑요? 예. 에이. 그런 건 아니고. 아우, 형수님이 이뻐요. 아, 참, 김덕남 씨는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한 주간, 제가 좀, 오늘 아침에 좀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뭔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우리 좀 쉬어야 될 때 여쭤볼게요. 네? 알았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서요. 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하실 것 같아서. 네. 별거 아닌 얘기가 대서사시처럼 펼쳐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혹시 약 500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500만 원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아니야! 나 통장에 한 1,000만 원 정도 있었던 때가 있었어. 언제요? 1,000만 원.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가지고 보험금 받은 게 한 1,060 됐어요. 근데 1,060만 원? 근데 보험회사에서 저희가 이제 사정사라고 하죠? 네. 그분은 한 분 고용해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한 1,300을 불렀는데 제가 좀 그때 크게 다쳤었어요. 정치 8주. 근무 중에 다친 거라서. 그래서 1,060 받았다는 얘기 아니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300만 원을 깎더라고. 열받아가지고 내가 거의 받으러 갔을 때 그 손해배상사 아저씨랑 같이 둘이서 갔는데 그때 그것도 1,060에 저희도 많이 깎아줬는데 딱 맥거리로 1,000만 원 해하시죠. 이렇게 하니까. 네. 돌잖아요. 뚜껑 열리잖아요. 아니, 그것도 60만 원 또 깎으려고 하니까. 아니, 이 사람은 지금 그 60만 원까지 깎아서 어떻게 하자고. 1,060 받았다는 얘기예요. 2분 전에 이야기가 끝났으면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오토바이 피해 보상금으로 받았어요. 네. 이러면은, 하면서 하고 딱 끝났을 텐데. 이 이야기의 마무리는 그러니까 제주도 회사에도 김덕남 씨가 그 깽값으로 보증금을 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왔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그렇죠. 강백수 씨가 앞으로도 계속 김덕남 씨 대변인 역할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언제까지 이렇게 남이 싼 거 치우고 다녀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랩도 하십니까? 네? 그랩이 뭐예요? 이렇게 허리 같은 거 만질 줄도 아세요? 대변인. 네, 넘어가죠. 예. 오늘 저한테 자꾸 무리수를 던지시는데. 그러니까 좀 받아봐줘. 왜 그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썩은 재료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게스트가 들어와서, DJ 보고 썩은 재료래요. 야, 진짜 정말 막 나오는 방송이죠. 그리고 참, 우리의 에어컨. 오늘도 직진만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추워 죽겠어요, 진짜. 여긴 지금 쪄 죽어요, 지금. 거긴 쪄 죽죠. 여긴 추워 죽어요. 아니, 신형 에어컨 아주 좋은데, 좌우가 없어요. 동서간에 이게 지역 발전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좀 그런 거죠. 좌우 없이 나는 직진만 한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는 요즘의 세태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저 에어컨 상남자네요. 상남자야. 네. 야, 휘센 에어컨 네, 끝내준다. 이런 학고방에서 휘센 소년제. 그런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네, 저는 계속 춥고 네. 거긴 덥고. 그렇죠. 강백수 씨 얼굴에 땀나네 진짜. 비닉빈 부익부. 땀이 아니라 오늘 선크림을 좀 과하게 발랐어요. 오늘 선크림 왜 발라요? 샀거든요. 사서? 선크림이 없었는데 생겼어요. 어쩌다가? 네, 요새 좀 벌어가지고. 행사도 뛰고. 3만원 주고 샀어요. 여기 게시판 보니까. 네. 강백수 밴드 CD 샀다는 분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백서조 씨 CD. 네. 그, 냄비 받침으로 훌륭하게 이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집에 너무 많아요, CD가. 놀 데가 없어요. 제발 좀 구매 좀 해주시고요. 아, 참, 오늘 제가 이야기 해보려고 했던 거는. 네. 요즘 인터넷 검색어, 또 서점 가면은 가장 핫한 키워드가 바로 닉 부이치치. 네. 그분 이야기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힐링 캠프 나오셔가지고 참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이야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두 분은 혹시? 예전에 저 일본의 그분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오체불만족. 오체불만족 네. 그분도 그러셨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들이 이렇게 사실은 제가 꿈꾸는 세상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유독 이제 부각되면서 어떤 그런 인간 승리라든지 이런 거 자꾸 이제 부각시키잖아요. 훌륭한 얘기고 감동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사실 그런 얘기들이 우리 일상이 확실히 돼서 진짜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 차별 없이 진짜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얘기가 될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 사실은. 와, 진짜 말 더럽게 못하네, 진짜. 아, 미안해! 와, 미칠 것 난 같아요. 31년 정말 생각 없이 산 사람이야. 저 방송 못하겠어요. 와, 지금 조합원 분들도 애정으로 듣고 계세요. 난 정말 생각 없이 산 사람이야. 우리가 이 조합원 분들께서 애정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네. MBC, SBS 이런 고릴라 게시판이었으면 지금 김덕남 씨 난리 났어요 지금. 내가 맥도날드 딜리버리 서비스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면 난 얘기 안 할 수 있지. 네. 정말 거꾸로 매달려서 미분당했을 거예요. 네, 인수분해 당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분 이야기 참 감동적이고 참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그 텔레비전 화면과 책으로 보는 닉 부이치치는 한없이 존경스럽고 인간 승리의 표상이고 또 존엄의 상징이잖아요. 네, 저도 그쵸. 그분 너무 좋아요. 좋은데 내 옆집에 부이치치가 산다면 어떨까? 내 옆집으로 부이치치가 이사 오고 또 그런 분들이 계속 내 옆집으로 온다면 그렇게 돼서 여러 명이 모여서 살게 됐다면 부이치치 같은 분들이 그러면은 난 굉장히 즐거워할까? 기뻐할까? 그쵸. 여기서 이제 테마가 또 주제가 된 게 뭐냐면 집값이죠. 그쵸. 제가 전세 살고 있는 입장인데요. 전세라면 VCC? 텔레비전 봤던 분이네 하면서 네. 제가 만든 롤케이크가 맥주 사갖고 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옆집 사는 프로레슬러인데요. I am a neighborhood. 그것도 근데 되게 낯선 단어네요. I saw you in television. 되게 낯선 단어네요. I am 옆집 a 사는 프로레슬러. 그러면서 옆집에 프로레슬러가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옆집 사는 프로레슬러. 옆집에 닉 부이치치 사는 것만큼 드문 일인 것 같은데요. 닉 부이치치도 내가 신기하고. 그러니까. 나도 닉 부이치치가 신기한데 그 동네 씨, 사람은 옆집에 프로레슬러 살아. 이러면서. 그 아파트 단지 사는 사람은 더 신기하겠죠. 옆방에는 닉 부이치치, 옆집에는 프로레슬러. 무슨 판타지랜드. 근데 그 상황에서 하겠지만은 제가 만약에 집을 샀어요. 네. 집을 산 상태에서 그분 오셨구나 했는데 네. 갑자기 누가 문을 꽝꽝꽝 두드려. 문 네. 열고 나가 보니까 네. 부녀의 회장님께서 이렇게 용지를 하나 쓱 내미는 거죠. 서명하라고. 닉 부이치치 입주 반대 서명지. 뭐 교통 환경이 안 좋아지고 언론에 관심을 자주 노출되면서 주민 생활에 뭐 문제가 있고 다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명하라고 내밀었어요. 네.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서명 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는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진짜 연락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쵸. 돈을 벌어도 모자라요. 항상 1년 모자라. 은행 대출 끼고 또 10년, 20년 갚아요. 네. 그럼 결국 아주 잘해봤자 40대 초반, 중반에 간신히 이제 내 집을 네. 이제 갖게 되는 건데 그 상태에서 집값을 방어하거나 올리는 게 내 인생의 마지막 히든이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 이게 일단은 제일 근본적인 거는 그 정도 일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사람 한 명 들어오는 거니까 네. 아파트 단지 큰 아파트 단지 사람 한 명 들어오는 그 정도 일로 집값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것부터가 부두리한 일이긴 한데 그게 정말 그 상황에 처해지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환산할 수 있겠죠. 닉 네. 부이치치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대학교 기숙사라든지 네. 지금도 실제로 서울시가 대학교 기숙사 만든다, 연합 기숙사 만든다고 하니까 네.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일제히 일어서고 있고요. 뭐 행복주택단지 목동에 네, 만든다고 목동. 하니까 이미 현대백화점 그쪽 앞에서는 벌써
반대 서명 받고 있어요. 네. 저는 그 플랜카드 자주 봐요. 네. 그런데 그분들을 그냥 이렇게 공격하자는 게 아니라 네. 그분들 입장 아니면 내가 그렇게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과연 이 상황에서 왜 우리끼리만 싸우게 됐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집이 없어 봐가지고. 맞아.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부동산 정책 그 기본적인 가장 큰 그릇은 솔직히 국가에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근데 마치 이제 진짜 정부는 뒤로 살짝 빼면서 지들끼리 싸우라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들을 좀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집값이라는 게 결국 대한민국 사람들이 평생 동안 떠받쳐야 되는 이 아틀라스의 돌 같은 게 돼버렸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절정 끄트머리까지는 어떻게든 집을 사는데 모든 자본을 투여를 하고요. 집을 일단 얻게 된 상태에서는 내 이름으로 명의가 된 상태에서는 되질 때까지 그걸 방어를 해야 돼요. 집값을. 맞아요. 아니면 더 올리거나. 그러다 보니까 집에 절대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고 절대 대학생 기숙사가 들어오면 안 되고 절대 이른바 혐오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닉 부이치치씨가 텔레비전에 나오면 막 박수 치는 거야. 네. 멋있다. 이러면서 즉 우리가 좋아하는 닉 부이치치는 2D화된 모니터 화면 속의 닉 부이치치 또는 활자화된 닉 부이치치만 좋아하는 거지. 3D 실제 닉 부이치치 옆집 사는 이웃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하다못해 닉 부이치치니까 망정이지. 비슷한 상황에 비슷한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또 얼마나 또 더 의식적으로 좀 거부하는 그런 게 있겠어요. 저는 심지어 하반신 마비의 경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반년 이상 하반신 마비가 돼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런 엄청난 사회적 약자로서의 경험을 갖고 있는 저도 집값이라는 상수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변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냥 상상을 해본 거예요. 물론 저는 실제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모른 척하고 사인을 하긴 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거나 방어 거부하긴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난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지만은 이 집에 대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을 이게 정말 일부 몰지각한 아주머님들의 행태만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서 그분들만 그렇게 잘못한 거지라고 예를 들어서 부녀회 회장님만 욕하는 걸로 이게 끝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것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집에 대해서는 특히나 중장년층이 갖고 있는 거는 그 엄청난 꿈이자 트라우마이자 모든 게 다 겹쳐진 것 같아요. 그렇죠. 마련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내 인생인 것 같잖아요. 저희 부모님 같은 서울 오기 전에 서울 안 오셨고 이제 지방에서 처음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처음에 월세방 살면서 제가 막 태어났으니까 분유를 타서 주는데 그 당시에는 마당에 있는 펌프로 이렇게 물을 뽑는데 여기에 이제 지렁이가 나오더래요. 아, 펌프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마음에 좀 안 걸리니까 주인집에다가 수돗물을 좀 달라고 했대요. 애기 먹일 거니까 그것만 한 바가지만 달라고 매일. 근데 한 번 주고 말더래요. 주인집이 귀찮다고 수돗물을.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각성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하자. 내 집을 사자 해가지고 이제 집을 3년 만에 또 사게 된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 기억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40년 전의 기억을. 가끔 얘기를 해요. 그때 그랬었지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집 없는 서름을 느끼셨던 거고 그게 거의 평생의 상처로 남았던 건데. 집을 가지게 되셨을 때 그 성취감도 대단하셨겠네요. 그 성취감 얼마 안 갔습니다. 근데. 아, 그래요? 예, 잠깐의 또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예. 당신이 거기서 그렇게 나올까 이상이잖아, 지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또 닉 부이치치 씨를 보면서 조금 불편한 이야기들이 너는 왜 사지 건강하면서 저런 분도 저렇게 훌륭하게 사시는데 사지 건강한 너는 왜 그 정도밖에 못하고 있니?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잖아요. 그런 분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오고 가죠. 그쵸. 열심히 살아야겠다. 네. 근데 왜 그런 왜 그분이 훌륭한 건 칭찬받아 마땅할 일인데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왜 주눅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기는 했어요. 거기서 조금 더 방향을 잘못 잡고 나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흔히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RT되는 글들 보면은 삶이 무료하거나 힘들게 느껴지면 병원 응급실에 가봐라. 거기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하냐. 이런 식의 글들이 오고 가는데 네, 맞아요. 왜 타인의 불행을 보고 내 삶의 희망을 찾죠? 그러게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불행해 있고 힘들어 있으면 손을 내밀고 도와줘야지. 거기서부터 내 삶의 희망을 찾는 건 비겁한 거죠. 그렇죠. 이게 그 사람의 고통이라는 게 좀 상대적이잖아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역치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건데 마치 이런 거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저는 적응 못하는 쪽이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잖아요. 저는 정말 군 생활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제가 군악대를 나왔지만은 군악대가 좀 내부 생활이 좀 빡세요. 맨날 그 당시에는 되게 구타가 심해서 매 창고 끌려가서 맞고 저는 진짜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제일 맨날 들었던 얘기가 쟤는 저 정도 하는데 넌 왜 이거밖에 못해.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든데.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좀 약간 트라우마로 좀 남아있긴 있어요. 닉 부이치치에서 군악대. 그러니까 백수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지상 3층 정도로 높이를 맞춰놓으면 김덕남 씨가 지하 4층으로 끌고 내려가요. 아니 거기서 군대 트라우마까지 끌고 들어가면은 한 시간 더 보고 싶어요. 어디까지 갈지. 어디까 이 양반 이러다가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한 시간 정도로 뚫고 들어갈 것 같아. 고구려 건국 얘기도 나올 것 같고 네? 고구려 건국 얘기도 나올 것 같고. 자 지금 게시판 먼저 살펴볼게요. 자, 람라미님께서 갑자기 이 안내문이 떠오르네요. 당 아파트는 서민 아파트가 아닌 평수가 큰 고급 아파트입니다. 베란다에 옷이나 이불을 털지 말아 주십시오. 아파트가 떨어집니다. 이런 글을 올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고후 오른쪽기님께서는 강백수 밴드 감자탕 다시 듣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노래 이따 틀어드릴까요? 네,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피디님? 네, 그리고 최근님께서는 백수와 조시 타임머신 어떻게 듣나요? 다른 곡은 다 돈 주고 다운받았는데 잘 듣고 있는데요. 타임머신은 그거 찾을 수가 없네요. 타임머신은 7월 마지막 주에 강백수 1집으로 발매가 됩니다. 네, 7월 말에. 네. 그렇군요. 자, 슬픈 인생님은 마르샤는 잘 있는지요? 마르샤 지금 저기 어디 길바닥에다 세워놨는데요. 네, 지금 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백미러가 날아간 거예요. 네. 누가 날렸는지 모르겠는데 의심되는 사람이 하나 있기는 한데. 의심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 집 같은 라인 사는 아저씨 한 분이 의심이 되는데. 네, 백미러가 날아가가지고 백미러 구하러 폐차장 갔다 왔어요.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래, 당신은 차라도 있지, 나는 차도 없어. 오토바이 있잖아요. 맥도날드 오토바이. 그거 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근무할 때는 사용할 수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어도 어차피 퇴근하면 또 지하철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요? 퇴근할 때 집에 못 타고 가요? 못 타고 가죠. 중국집 배달한 친구들은 그 집에 타고 가던데 자가용으로. 그건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진 않아요. 반납하고 가야 돼요. 그렇구나. 회사에서 차를 리스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중국집에서는 그 옆에 쌍 배달통 있잖아요. 철로 된 거. 퇴근할 때는 그거 띄고서 그거 타고 집으로 가거든요. 시티백. 그렇죠. 시티백. 자, 팟빵에도 게시물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있어서 읽어보면요. 아학님께서는 강백수 씨 노래 좋네요. 방송 재밌음. 레이지보이님께서는 김덕남 씨 힘내라 힘.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기님, 입담, 순발력, 개념 모두 갖고 계시네요. 정말 파이팅 넘치십니다. 아하님, 이하님, 완전 잘 듣고 있습니다. 형님, 팟키스 순위 어퍼컷. 예, 어퍼컷 하겠습니다. 새벽양님께서 방송 듣고 구민TV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 됩시다. 예, 저희가 할 말을 해주셨네요. 야,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방송 들으시면서, 또 댓글 남겨주시는 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야, 그 정도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애정이 있으시다는 거거든요. 저 딱 한 번, 다른 라디오에서 제 노래 신청해 본 적 있어요. 여자친구 시켜가지고. 네. 내가 좀 신청 좀 하라고, 지금. 신청 됐어요? 그때 테마가 푸드송을 추천을 해주세요. 이런 거였는데.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한테 감자탕 좀, 네가 빨리 추천 좀 이렇게 넣어라. 근데 안 됐더라고요. 네. 그렇게라도 혼자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뭔지 계속 분위기가 오늘 굉장히 처집니다. 처지고요.
예, 보수석 진보님께서 벽걸이 에어컨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선풍기를 이용해서 이제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계속 글을 올려주셨네요. 네. 네, 저희가 어떻게든 이 에어컨 네. 좌우 방향이 돌려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TV가 좀 잘 돼서 한 대 더 있으면은. 네. 반대편에서 저쪽에서 이렇게 게스트를 향해서. 그죠. 이야. 아이디어 좋아요. 그죠? 제가 네. 이 정도 지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실현이 되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조합원으로 빨리 가입을 하셔야. 김성남 씨 조합원으로 가입하셨어요? 예, 당연히 했죠. 진짜요? 했어요. 우와. 저도 이번 주에 했어요. 예. 그러면 돈도 내시는 거예요? 예, 저 얄팍하게 그냥 일좌 했는데 5만 원 했는데 예, 좀 얄팍하게 했는데 더 하고 싶었는데 맥도날드 딜리버리해서 5만 원 벌려면 몇 시간 일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일해야죠. 저희한테 하루 종일이요? 5만 원이면은 최측근이 결혼할 때 부조금 내는 게 5만 원이거든요. 최측근이. 그쵸. 그렇지. 아니면 3만 원.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의 최대치인 거군요. 그럼요. 이야, 거금이다. 아유, 고맙습니다. 하루 먹고 사는 저도 이렇게 조합원을 가입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하루 쉬고 벌어 계십니까? 하루 얼마나 먹는 거야, 지금? 뭐 엄청 벌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얘기할 게 없으면 귀순용사 같아요. 파워에이드 먹어가지고. 혓바닥 파래가지고. 그걸 계속 보면서 혓바닥이 파네. 파워에이드 먹었어, 그 앞에 있는 거? 난 파워에이드를 제일 좋아해가지고 이혼을 위해서. 아, 그렇구나. 참. 얼마 전에 트위터 보니까 강백수 씨 누구한테 두드려 맞았다면서요. 폭행 사건. 예, 그렇습니다. 아니, 강백수 씨가 맞아요? 아니면 때린 건가요? 그 유명한, 뭐랄까요? 스포츠 신문 보면 연예인들이 뭐 폭행 사건 이런다는데. 네,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묻지마 폭행을 당했어요, 강백수가. 네. 때는 바야흐로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네. 이제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이었는데 한 2시 정도에 이렇게 김덕남 씨랑 집 앞에서 감자탕을 먹다가요. 그때도 김덕남. 네, 그때도 감자탕 그리고. 또 감자탕. 네, 감자탕을 먹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모르는 아저씨가. 근데 쳐다보는데 그 힐끔 보는 거야 뭐 흔한 일이니까 좀 희한하게 생겼으니까 제가. 근데 계속 빤히 보고 있길래 아저씨 왜 그러세요? 이렇게 봤더니 얘기를 했더니 계속 보는 거예요. 말도 없이. 좀 무섭잖아요. 저 생긴 건 이래도 좀 여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저씨 왜 자꾸 보시냐니까요? 했더니 욕을 하면서 일로 와보라고. 네. 어른한테 버르장머리 없다고 하면서 저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어떻게 해요? 주먹으로? 일단 처음에는 목을 손으로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너 어른도 몰라봐? 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알았어요. 이 아저씨 술 냄새 확 나더라고. 술 취한 아저씨구나. 막 때리는데 이 아저씨 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아저씨가 옛날에 전국체전에서 유도 은메달 딴 아저씨라고 그러더라고요. 맞는데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거 손님 좋으실 텐데. 뿌리치려고 했는데 안 뿌리쳐지니까 저도 이걸 뿌리치기 위해서 한 대를 때렸어요. 근데 한 대를 때렸는데 이 아저씨가 골절? 네, 제가 너무 클린 히트를 친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 주변. 그럼 안아골절 난 거예요? 얼굴뼈가 뭐 골절이 됐다. 안아골절이죠. 예,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눈 밑에 항아리 모양으로 안구를 받치고 있는 뼈가 있는데 네네. A4 용지 4장 굵기예요. 네네. 아주 얇은데 그게 딱 부러집니다. 흔히들 광대뼈 골절이라고 하는데 광대뼈는 잘 골절이 안 되고요. 네네. 광대뼈 뒤에 있는 안화가 골절이 되는 거죠. 네. 제가 격투기 해설자잖아요, 원래 지금. 그렇죠. 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막 이 아저씨가 난리가 났어요. 막 저희 집 안화골절이면 몇 백만 원 나올 텐데. 막 저희 집 문 두드리고 막 그리고 다음날 와이프 저희 집 보내가지고 깽값 받으러 막 오고.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부분? 그래서 제가 막 먼저 고소를 막 하겠다고 막 제가 막 먼저 그랬어요. 네. 아저씨가 술 먹고 시비 건 거니까 아저씨 반성하면 되지만 나는 이유 없이 맞은 거 아니냐. 네. 하면서 막 으름장을 놨더니 지금 또 며칠 잠잠해요. 근데 또 올라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먼저 시비를 걸어서 네. 이제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서 먼저 맞았고 네.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한 대 때렸는데 네. 상대방은 이제 안아골절이 일어났고 그쵸.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일단은 지금 잠잠해진 상태인 거군요. 네, 그쵸. 강백수 묻지마 폭행 사건. 네. 네. 저는 정말로 싸울 의도가 없었는데 네. 너무 맞으니까 제가 다음날 공연도 있고 한데 근데 종종 이런 경우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술 취중 시비로 인해서 때리거나 맞았을 경우에 결국에는 어떤
그 합의금 내지는 깸값이 오고 하게 되는데 네. 자 오늘에서 일부 주제는 깸값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야. 자, 이 깸값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네.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현역 변호사 야, 장난 아니다. 야. 네, 조대진 변호사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대진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변호사님 맞으시죠? 네, 변호사 맞습니다. 저기 신분증 사본 팩스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카카오톡으로 사진 찍어서 좀 의심스러운데 맞는 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변호사 맞습니다. 네. 그래도 조사를 해봐야 돼요.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지금 모처에서 방송 인터뷰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혹시 그 강백수 씨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지금? 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걷다가 상대방이 먼저 주먹으로 때려서 네. 계속 여러 대 맞다가 방어 차원에서 때렸는데 상대방이 안아골절이 났대요. 네. 이 경우에는 어떤 식이 되는 거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폭행을 하셨으니까 이제 형법 260조에 이제 그 폭행죄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제 누가 폭행죄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안아골절을 시키셨으니까 이건 이제 제가요? 싸움 예. 네네. 예. 그 때리신 분이 폭행죄가 되는데요. 강백수 씨가. 근데 네네. 이제 보통 이제 강백수 씨 입장에서는 이제 정당방위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사안이 될 것 같아요. 아, 예. 정당방위요? 예. 그러니까 문제의 시발점을 상대방이 먼저 제공을 하고 먼저 폭행을 가했어도 예. 일단 상황 종료된 상태에서 누가 더 심하게 부상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폭행죄가 만들어진다는 건가요?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정당방위로 이제 강백수 씨가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싸움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에서는 그 상대방이 먼저 때렸었고 강백수 씨 같은 경우는 맞다가 이제 방어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정당방위가 제한은 될 수가 있는데 정당방위가 제한되는 사유까지는 볼 수는 없어서 정당방위가 이제 성립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조대진 변호사님, 예. 강백수 씨 얼굴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얼굴 보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네네. 좀 법적인 기준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니면 저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랑 페이스북 친구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저렇게 막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다가 한 대 때려서 상대방이 안아골절이 됐어요. 네.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저는 프로레슬링 선수고 덩치도 큰데 그럴 경우에도 저에게 정당방위로서 제가 이렇게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도발을 했을 경우에 이제 문제를 그러니까 내가 시비를 걸고 이제 싸웠는데 제가 이제 뭐 싸움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으면 이제 정당방위가 제한이 됩니다. 본인이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으니까. 근데 꼭 이제 그 김남훈 씨처럼 이렇게 운동을 잘한다고 해서 정당방위가 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유발만 하지 않았으면 제한이 되지는 않는데 이번 이 사안 같은 경우도 일단 저쪽 분이 이제 저쪽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강백수 씨가 이제 쳐다봤으니까 네가 유발을 했으니까 너는 정당방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쳐다본 걸 얘기를 이렇게 말을 물어본 것 갖고는 이제 시비를 건 걸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 제한이 되지는 강백수 씨 얼굴이 좀 시비 걸게 생겼어요. 네,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예. 그렇구나. 저는 약간 아저씨 마음도 12%는 이해가 되거든요. 동네 불량배인 줄 알았대요. 예. 혹시 또 여쭙고 싶은 게, 흔히들, 태권도, 선수다, 3단이다. 아니면, 권투 챔피언이다. 이러면 가중처벌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또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것도 진짜 그런가요? 보통 이제 운동을 잘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일반 분들하고 복싱을 잘하신다든지 이러면 대부분은 마음속으로는 아시잖아요. 내가 제압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정당방위 관련해서도 본인이 피해갈 수 있으면 굳이 안 하는 게 좋다는 식으로 이제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위협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냥 칼 뺏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태권도 유단자라고 해서 어린애들이 충분히 그냥 칼을 뺏어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단 옆차기로 제압을 한다든지 이런 건 이제 불필요한 행위니까 좀 제한된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 변호사님의 그 예가 너무 찰지고 과격해. 얘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 2단 옆차기로 제압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정도의 그렇습니다. 이야, 변호사님. 변호사님 맞으시죠? 근데 우리가 되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선빵이 중요하다고 원래 이렇게. 근데 선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저씨가 다친 게 더 중요한 거네요. 보통 그래서. 싸울 때는 네네. 제일 좋은 거는 안 싸우시는 게 좋고요. 네, 싸울 그렇죠. 때 이제 딱 맞다가 네. 이제 뭐 방어 차원에서 하는 거는 이제 네. 정당방위로 인정돼 계속 맞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방어 차원에서 자기를 방어하는 차원에서는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이제 뭐 같이 싸움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막 맞기도 하고 방어하기도 하니까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이 싸우고 있는데 한쪽이 뭐 소총을 들고 나온다든지 이러면 이제 또 정당방위가 되죠. 야, 소총까지 나와, 지금. 예,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한쪽이 명백하게 이제 분리하고 방어를 해야 네. 되니까. 이 정도는 예. 되고요. 네, 지금 청취자 게시판에 공님께서 급 리얼 법률 프로그램으로 사실은 해주셨는데 강백수 씨가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네. 있어서 저희가 한번 모셔봤는데 네, 그럼 변호사님 힘듭니다. 강백수 씨가 지금 어떤 행위를 취해야 될까요? 아직 이게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끝나버렸거든요. 네네. 아직 진행 중인 거죠 지금? 네네네네. 보통 보면 이제 형법 관련해서 이제 형법상으로도 이제 처벌을 받는지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이제 네. 그게 이제 형법상에 이제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관련된 치료 대상 관련된 손해배상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형법상 문제가 안 되더라도 이제 병원비나 뭐 이런 치료비 같은 거를 요구를 할 수도 있죠. 상대방이요? 예. 그러면은 강백수 씨 입장에서는 짜증나네. 억울하니까 그렇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요? 그거는 좀 더 법률적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서 좀 디테일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정황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죠.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로 강백수 씨 얼굴을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얼굴이 또 중요한 변수네요, 얼굴이. 얼굴 중요한 변수야. 정말로 이야, 그렇구나. 네. 예. 변호사님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네. 흔히들 이제 17대1, 18대1로 싸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들 술 먹으면. 네네. 정말로 18대1로 싸우게 됐는데 18명이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예를 들어서. 네네네. 근데 제가 정말 다 그 불리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다 때려 눕혔거든요. 네네. 그럼 그 경우에도 저한테 뭐야? 예, 잠깐 전화 끊어진 거죠? 네.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18대1을 하니까 끊어지네. 그러니까. 이분 도망간 것 같아. 일부러 끄는 것 같아. 아니면 애가 칼 들고 위협을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리단 옆채로 날라버리고. 근데 얘가 정말 굉장했는데. 오, 찰졌어, 진짜. 내가 지금까지 법률 상담 받았던 중에서. 아까 소총 이런 것도 나왔죠? 소총도 나오고요, 칼도 나오고요. 소총은 참. 야. 연결되셨어요? 네, 연결됐어요? 됐어요? 여보세요? 네네. 네,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끊긴 거예요? 아니면 끊은 거예요? 아닙니다. 끊긴 끊은 거죠? 겁니다. 어려워하니까 끊은 것 같아, 지금. 아닙니다. 자, 변호사님. 이렇게 18대1 상황에서 상대방과 네. 맞붙게 됐는데, 먼저 18명이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네, 영화 네, 속의 원빈, 정우성처럼 내가 18명 다 때려 눕혔어요. 네. 그 경우에도 저한테 폭행죄가 적용이 되나요? 일단은 아까도 원론적인 얘기로 싸움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양쪽 다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17대 2이면 솔직히 한 명을 폭행하는 거는 이제 현저하게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방어를 하는 거는 이제 뭐 정당방위로 충분히 보여질 수가 있고 판단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뭐 17명은 되게 맞고 나니까 이제 당황스럽겠지만 이거는 이제 한 명이 싸움 잘했다고 해서 이제 정당방위가 안 부인되는 건 아닙니다. 예, 정당방위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김동남 씨. 네. 그렇다고 합니다. 왜냐면 동남 씨 얼굴이 최강이거든요, 여기서. 아, 내가 제일 약한데. 야, 참 변호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아, 지방에 뭐 일 있어서 가신 거라고? 예, 갔다가 왔습니다. 아, 빨리. 오셨어요? 네네네. 아, 시간 되셨으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 맞습니다. 여기 오시면 스튜디오 안 분위기가 진짜. 네네. 예, 저기, 저 피의자 뭐 이런 만나는 뭐 그런 느낌, 네. 아, 네. 접견하는 느낌. 뭐 제가 피의자는 피의자네. 네. 네. 어제 시간 되시 한번 방송 직접 나와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상담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네. 예, 제가 또 나중에 일 있으면 한번 연락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이랑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제가 가해자네요? 가해자예요? 네가 나쁜 놈이래. 아유, 이상하네. 야, 구소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 원펀치 킬러 펀치야? 어떻게 한 방에 안 와볼 줄이에요? 제가 좀 센가 봐요. UFC 가야겠다. 그러니까. 일단 요번 주말 원주에서는 로드 FC부터 먼저 출전하고요. 네. 다음 주에 탑 FC. 그 8월 달에 정찬성이가 이
챔피언전 펼치는데 브라질로 가서 네네. UFC 파이터들이랑 한번 싸워보죠. 제가요? 네. 왜요? 잘하니까. 저한테 왜 그러세요? 원펀치 킬러 펀치. 저는 그냥. 근데 저는 종종 그런 거 보거든요. 네. 왜 남자분들 술 여럿이서 드시면 아우 한 새끼만 걸려라 씨발 이러면서 대여섯 명이 몰려다녀요 이렇게. 네네. 저쪽에서 보는데 아우 이러면서 한 새끼만 걸려라 이러고 누구는 쓰레기통 발로 걷어차고 네네. 침 찍찍 뱉으면서 6명 정도 와요. 저 길에 딱 서 있잖아요. 네. 혼자 있잖아. 여기 쳐다봐요 계속 그러면. 지나가 내가 걸어가니까. 네네. 한 놈만 걸려라. 한 놈만 걸려라. 네. 나랑 눈이 맞았어. 한 놈만 걸려라. 네. 나 혼자 있잖아요. 내가 걸린 건가? 했는데 한 놈만 걸려라 하면서 지나가. 그냥 지나가. 왜 그랬을까? 저 재밌는 사건이 생각나는데 네. 홍대에서 네. 남자애들 5명이 그 차에 남자 2명이 타고 있는 차에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백미러랑 자기 팔이랑 부딪혔다는 거죠. 근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남자 5명이 남자 2명한테 완전 피떡이 되도록 맞은 거예요. 왜요? 그 남자 2명이 그 농구 선수 그 기화혼혈 선수 이동준 이승준 형제 있잖아요. 네. 2m가 2명 내린 거예요. 차에 앉아 있으니까 또 작아 보였구나. 혼혈분이라서 얼굴도 요만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렸는데 2m가 에반게리온 2기가 나오는 거죠. 초기야 이호기야. 콘센트 없어도 움직일 수 있는 계량형. 야, 그렇구나. 우리 노래도 안 들었어, 1분 내내. 아,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노래 없어요? 찾아놓은 게 없대. 찾아놓은 게 없대. 그냥 갑시다, 그럼 계속. 야, 지난주에 지금... I have a dream 안 트셨죠? 잠깐만요.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네. 자, 보니까, 네. 흰개구리님. 덕남씨, 저번 주에 메탈 드러머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하셨어요.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거 축하해요. 오, 흰개구리님이 아시나봐요. 제가 가입하고 나서, 이제 출자금 입금하고, 제가 국민TV 게시판에, 교합원 게시판에 제가 글을 남겼거든요. 예, 김나물의 인파이팅에서, 이제, 감사합니다. 제가 좀 양심에 왠지 그냥, 제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왼손이 했다 오른손을 툭툭 쳐. 네. 왼손이 한 일은 열심히 홍보를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요, 내가 그 사람이요.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그 방송에서 말 더럽게 못하는 그 사람이요. 김동남이요. 맥도날드 딜리버리. 그렇지. 유로파님께서는 제가 정비 10년 해봐서 아는데, 아직 마르샤 부속은 원활히 공급됩니다. 왜 폐차장 가서 구입했다고 하셨죠? 싸요. 멘트인가요? 싸요. 네. 백미러 15,000원 주고 샀어요. 오. 네. 공인비도 안 받아요. 폐차장 아저씨 자주 보니까. 그렇군요. 네. 자, 블라드미르님께서는 출석합니다. 원빈과 현빈을 합성하면 김나물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숭구리당님께서 형님은 천사세요. 원빈과 현빈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체중을 원빈의 체중과 현빈의 체중을 더한 거죠. 네. 그리고 불가능하겠지만 님께서는 덕남 씨가 옆에서 촬영해 놓으셨으면 좋았을 테지만 뭐 하셔서 참 옆에 있었는데? 덕남형은 형 집에 가고 네? 저희 아파트 라인 입구에서 네. 그렇구나. 새벽냥 님께서는 재미지당 하트 2개. 와우. 네. 새벽냥 님은 여자분이신가 봐요. 새벽양. 새벽이면은 새벽이면은 유나 죄송합니다. 유나라는 뭔 소리야? 옛날 드라마에서 유나 씨가 새벽 1호 어느 저기 지금 덕남 씨랑 강백수 씨가 싱크가 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아니요, 노래. 지금 노래 선곡하고 있는 거예요? 제 거 노래 틀어달라고. 제 걸로. 다크 신사님께서 에반게리온 적절하네요. 숭구리당님께서 또 명쾌하네요. 원빈과 현빈 둘을 더한 몸무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노래 한 곡 잠깐 들어볼까요? 네네. 조금 있다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한글로 쓰셔야 돼요. I have a dream이라고. 가서 좀 쳐드려, 직접. 네. 백수 씨 가서 쳐드려야지. 네. I have a dream 한글로 쳐야 된답니다. 네. I have a dream 띄어쓰기 없고요. 이 노래 참 좋죠. 아우, 명곡이죠. 네. 네. 어떤 사상을 노래한 곡이죠? 그게 친구들이랑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로또 당첨되면 뭐 할래? 근데 이 로또가 일단 당첨금이 얼마냐는 논쟁부터 벌어졌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50억이랑 500억이랑 별로
금액의 차이가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큰 돈이 생겨봤자 어차피 우리는 그냥 술이나 왜냐면 먹고 5만 원 이상을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최근에 한 50도 만져보고. 진짜요? 그럼요. 이야. 요새 통장 좀 괜찮아요, 요새. 선크림 샀다니까요. 무려 3만원짜리 선크림. 썬루프 있는 차를 산 게 아니라 선크림을 샀어요. 여름 대책. 네네. 준비가 된 것 같네요. 네. 네, 그럼 백수와 조씨죠, 이 노래는? 네, 그쵸. 백수와 조씨의 I have a dream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겨보세요. 내가 만약 10만 원이 생긴다면 10만 원어치 술 사 먹을 거야. 내가 만약 이 노래도 참 좋네요. 네. CG E 마이너 F로 구성된 네, 도돌이표 36개와 네. 그리고 이 노래가 19금인가요? 네, 그렇죠. 왜요? 불쾌한 단어가 들어가서요. 술 마신 단어? 불쾌한 단어가 뭔지는 여러분들의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술이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술이겠지, 뭐. 술이겠지, 뭐. 아름답지 못한 단어가 들어가서. 네. 노래는 아름다워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야. 요즘 저 강백수 씨. 네. 뭔가 모종의 프로젝트가 있다는 설을 제가 입수했습니다. 요새 굉장히 제 친구들 사이에서 핫한 이슈. 네. 김덕남 씨 말고 또 핫한 이슈가 있나요? 네, 그렇죠. 뭡니까? 제 이제 명일동에서 초중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7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이 7명의 친구들이 요새 모이면 항상 족발을 먹으러 갑니다. 족발을? 일주일에 6번씩 먹어요, 족발을. 네. 하루에 2번도 가요. 1차 족발, 2차 맥주, 3차 족발.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오는구나, 네. 족발집으로. 뭔가 있다, 이 상황에선. 이 새로 오픈한 족발집인데요. 아하. 상호명 그냥 깔게요. 제가 그 집이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명일동 핫족이라는 족발집인데. 명일동 핫족. 핫족. 네. 네. 그 집 따님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일 도와주러 오시거든요, 따님이. 연령은 몇 살로? 연령은 파악이 됐습니다. 친구가 물어봤어요. 24살인 걸로. 야, 좋네. 24살인데, 정말 외모가 진짜 2000년대 초반에 청춘 드라마의 김희선 씨 같은 그런 약간 포카리 스웨트스러운 그런 비주얼 있잖아요. 이 수영장에서 남자가 막 수영하고 싹 이렇게 나오면은 땀 닦고 그러면은 김희선 씨가 오빠 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대중교통 안 타고 자전거 탈 것 같은 비주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바구니 있는 거. 맞아. 흰색 원피스. 네, 그렇죠. 하늘거리면서 라라라라라. 남자 7명이 있었는데 7명이 다 꽂혔으면 굉장한 미모거든요. 그렇지. 한 명도 빠짐이 없이. 7명이 족발을 먹다 우리끼리 막 가위바위보하고 난리가 났어요. 강백수 씨도 직접 봤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네. 저희가 근데 이름조차 물어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이는 이제 사장님 내외의 빈틈을 타서 제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나이를 보는 과정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엄마 아빠가 바로 뒤에 있으니까. 제 친구 나이를 물어보기 위해서, 음료수를 3개를 사서, 사장님 드리고, 사모님 드리고, 그리고 우리, 같이 가면 우리가 이름을 모르니까 족순양이라고 부르거든. 족발집 따님이시니까. 족순양한테 이렇게 하나 드리면서,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이 정도로 물어볼 수 있는. 이미, 제가 보기에는요, 그 족발집에는, 1단의 그런 남자 그룹, 지나치게 친절한 남자 손님 그룹이 5그룹 이상이야. 그렇지. 이상하게 아니라 이미 처음에는 한두 팀이 그랬을 때는 왜 손님들이 와서 자기들이 물컵을 서빙을 하고요. 자기들이 반찬을 덜어가고 자기들이 뒷정리까지 해. 의자도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왜 이러지 이분들 하다가 그런 그룹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 친구들 다 좀 애들 병신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브레인이에요.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굉장히 자제력이 강하고 브레인인 편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얘네들이 다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브레인인 그룹이라서 애들이 다 티가 나요.
막 지들끼리 막, 오, 씨발, 족순 존나 이쁜,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다 티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족순 양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세요. 파악했죠. 네. 그걸 이제 마케팅으로 되게 활용하고 있어요. 또 뭘 마케팅이야, 엄마, 아빠. 아, 맞아. 가게 도와주러 온 애를 갖다가.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한 그 심각한 문제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부모님이 계신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전화번호와 이런 걸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구글로 좀 털어보려고 했는데. 명일동 핫쪽. 네. 자, 지금, 조관우님께서 저 명원초등학교 6회 졸업생입니다. 네, 6회면, 제가 그 학교를 안 나와가지고. 그리고 붕붕이 아빠, 명일동, 고명초, 한영중, 광문고 나오셨으면 제 후배임. 아, 저는 명덕초, 배재중, 배재구를 나왔으므로 하나도 겹치지가 않네요. 크크님께서 하여튼 남자들이 난 흰색 원피스 긴 머리. 네. 네. 왠지 로망이 있죠. 로망이 짧은 있어. 핫팬츠, 짧은 짝 달라붙는 미니스커트도 우아합니다만. 네. 왠지 모르게 흰색 원피스에 긴 머리. 아, 그쵸. 뭔가 거기서 느껴지는 그 청량감을 어떻게, 네. 말이 안 나오는데 설레가지고. 그래서 족순 양 때문에. 거기서 아이템 하나 더 제 개인적으로 아이템 하나 더 추가해보고 싶은 거는 남색 가디건. 네. 잠깐만, 남색 가디건은 저는 더워. 아니 제 그 있잖아요.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저 진짜 좀 약간 살짝 가디건을 되게 좋아하는데 가디건에 어울리는 여자. 그러니까 여름엔 좀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덥다고. 진짜 봄이나 가을 때 가디건 걸친 가디건이 정말 어울리는 여자. 남색 가디건이면 제 경험상 학교 다닐 때 여자 지리 선생님 아닌가요? 아, 그런가? 나이는 이제 근데 진짜, 그러니까 가디건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은행 유니폼. 그러니까 여자 지리 선생님 이런 분들이 많이 입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색 가디건. 제가 좀 약간 가디건하고 안경 패티시가 약간 살짝 있어가지고. 그럼 본인 이야기잖아요. 얘기해보세요, 계속. 네. 아무튼 간에 가디건을 입었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뭔가 자세히 보면은 글래머인데 뭔가 글래머가 아닌 것처럼 보이면서 글래머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글래머야. 뭔 소리야? 그러니까 가디건 걸치고 되게 청순해. 그러니까 막상 이제 보면은 글래머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글래머여야 된다는 거잖아. 형 얘기는 지금. 근데 저는 뭐 몸매는 솔직히 잘 안 봐요. 잘 안 본다면서 글래머라는 단어를 지금 아무튼 족순 양 얘기를 계속 하자면 또 저희는 또 그런 게 또 너무 이쁜 거예요. 여자애가 24살짜리 여자애가 저녁마다 와가지고 엄마 아빠의 족발집 일을 거들고 이런 모습도 굉장한 가산점이 되는 거예요. 걔가 이쁜 거지. 그래서 어떻게 좀 뜨거운 여름님께서 족순이에게라고 노래 만드세요. 족순이에게.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네. 그 앞에서 깜짝 게릴라 공연을 하는 거죠. 다 같이 모여서. 족발집에다 CD를 드리면서 이거 좀 틀어주세요. 그 방법도 있고 아예 앞에서 라이브 공연. 탁탁탁탁 기타 치면서 어때요? 참 물론 제가 뭐 여러 번 그런 뭐 뮤지션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성의 마음을 훔치려는 좀 이런 시도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이게 잘 안 먹힙니다. 이게 생각보다. 왜냐 음악이 아니라 얼굴의 문제거든요. 하기야 뭐 우리도 족발이 맛있어서 그 집에 가는 건 아니니까요. 정말 맛있다고 해줘야지. 정말 그냥 괜찮아요, 그냥. 네. 괜찮은데, 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족발이 아니에요, 지금. 족발이 안만 좋아도 일주일에 6번을 어떻게 먹냐고요. 근데 우린 먹어. 네, 그쵸. 야, 진짜 이 사랑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7 남자의 불타는. 한 명은 지금 또. 안 들어가는 거 그 멤버 중에 한 명으로? 저 들어가죠. 아, 그래요? 네, 그 중에 한 명은 또 결혼도 앞두고 있는데. 결혼을 재고해보게 생겼으니까 지금. 재고를 하기는. 나도 한번 구경하고 해봤어. 좀 그렇긴 한데. 네. 보고 싶어 한번. 김덕남 씨는 그렇게 마음이 훅 올라본 적 있나요? 뭐, 인생 살면서 그런 경험이 없었을 리는 없죠. 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고등학교 때.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그러시지만은 빵집을 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그러니까 인스토어 베이커리라고 하죠. 보통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마트 안에 있는 어떤 코너처럼 빵집을 하고 계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인스토어 베이커리. 그러니까, 인스토어 베이커리잖아요. 네. 인스토어 베이커리 이런 식으로.
끊어있기가 좀. 미안해요. 미안하고 싶은데. 인스토어 베이커리입니다. 인스토어 베이커리. 인스토어 베이커리처럼 이제 하고 있는데, 네. 고등학교 때인가, 그 당시 이제 대학생, 이제,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제주 관광대인가 하면 산업대인가 다니고 있던 그 누나가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당시 그 누나가 한 23인가 24이었는데, 근데 생긴 게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빼고 명세빈을 닮았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좋아했던 탤런트가 명세빈이었거든요. 첫 번째 누구였어요? 첫 번째는 제가 31년 인생 살면서 1위는 항상 바뀌지가 않아요. 누구예요? 이나영 씨. 저는 이나영 씨. 저 이나영 씨랑 술 마신 적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이나영 씨 남색 카디건 입으면 작살 나겠구만. 이나영 씨 남색 카디건 입으면. 나 바로 신장마이로 가는 거야. 아니, 유니클로 광고 잘리지. 중학교 진희 선생님이 입는 카디건을 이나영이 입어봐. 그러면은 유니클로 광고주께서, 죄송합니다. 좀 다른 분으로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그 이미지 머릿속에만 저기 하세요. 네, 그렇게. 아무튼 이 명세빈 닮은 누나가 있었는데, 진짜, 너무 좋은데, 거의 한 1년 가까이 제가 말도 못 걸었어요. 네. 괜시 저는 이제, 같이 일하는 아줌마나 이런, 이제 직원들하고는 되게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근데 유독 그 누나한테 말을 못 걸겠어요. 아니, 잠깐만요. 그 누나한테 말을 못 거는 거랑, 일하는 아줌마랑 친하게 지낸 거랑, 그게 어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사람 처음 봐서 뭐 스스럼 없이 이렇게 다가가고 뭐 이래요. 낯은 조금 가리는데 막상 한 시간 좀 지나면 그래도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그 누나한테는 진짜 얘기도 못 걸었어요. 맞아요. 왜 남자들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이렇게 오그라들죠? 모르게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신상을 한번 털어보려고 족순 양을, 왠지 페이스북에다가, 엄마 아빠가 명일동 핫쪽을 하세요. 이런 걸 써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명일동 핫쪽 이렇게 구글을 털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엄빠 핫쪽 막 이런 것까지 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명일동 방문하실 일들이 있으시면은 가셔서 그 강백수라는 애가 있는데 당신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좀 이렇게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다른 사람 시키면 그거 진짜 비겁하고 여자들 입장에서 기분 굉장히 나빠요. 찌질해 보여. 나도 대신 다른 분 아는 형 저 꽃다발 심부름 한 적 있는데 네. 진짜 기분 나빠. 근데 딴 데 같으면 하겠는데 걔네 엄마 아빠가 있어서 그 엄마 아빠 앞에 딱 하는 거지. 얼마나 멋있어. 근데 또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한 게요. 네. 자주 보려고 자주 갔는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 일주일에 6번 술 먹으러 오는 애들이야, 얘네들. 완전 저작거리 시정자. 아니, 거기가 빵집이었으면은. 완전 잡놈들이고. 잡놈들이지. 이놈들은 일주일에 6일을 술을 처먹어. 하여튼 저놈들. 거기가 빵집이었으면 우리 딸은 저놈들 절대 만나면 안 돼. 이러면서. 물론 술집이니까 문제인 거야. 6일 가는데 이 안에 로테이션은 있어요. 뭐 제한 4번 가고. 어쨌든 그놈. 그렇죠. 그들이 볼 때는 그냥 한 덩어리잖아요, 그냥. 네. 한 덩어리. 야책하게 둘째님께서도 역시 가디건 안쓰럽네요. 실패 해주셨고요. 숭구리당님 헐헐헐 이나영씨 저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제 미의 기준이 이상한 건지 몰라도 솔직히 물론 이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가디건이 이상한 거지. 아니 예전부터 애들이 항상 저한테 얘기했던 게 남들 다 김태희 씨나 전지현 씨나 뭐 송혜교 씨 이쁘다고 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분 보면서 이쁘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또 꽂히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나영 씨 같은 송혜교도 별로라는 김동남 씨입니다. 네. 나 별로야. 나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 나 솔직히 전지현 씨 보면서 나 이렇게 예쁘다고 생각하고 이나영 씨 아니라 김나영 씨도 좋습니다. 네? 요즘서 김나영 씨가 많이 이뻐지셨더라고. 지금 방송이 계속 지하 3층으로 굴착기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노래 하나 듣고 우리 최강희 선생님 모시고 다른 얘기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렁큰 타이거의 노래 들어볼게요. 힙합 간지남. 힙간남. 힙간남. 노래 좋다. 네. 방방 뛰는 느낌이. 강백수 씨는 왜 이런 노래 안 만들어요? 네. 이런 노래 왜 안 만들어요? 아니, 그거는 마치 그냥 저 중식 그 요리사한테 왜 당신은 저 설렁탕을 못 만드느냐. 마음이 심약해서 힙합은 좀 안 맞아요. 네. 얼굴은 심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농담처럼 제가 이야기했는데 강백수 씨가 참 재능도 뛰어나고요. 얼굴도 나름 괜찮아요. 괜찮고 이 나름이란 단어가 굉장히 편리한 단어인데요. 나름이 편리하죠. 그렇죠. 예, 마법의 묘야. 그렇죠. 미원 같은 단어죠. 여자애들은 넣으면 돼. 여자애들이 지 친구 나름 귀엽다 그러는 애를 치고 귀여운 애를 본 적이 없어요. 그 나름이란 단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미 그 밑에서 그 이제 화장품 샘플 같은 게 많이 오고 갔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미 교역 관계가 있는 상태 우호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네. 거죠. 아무튼 족순 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당신은 본 적도 없던데. 자, 바람조각님께서 나의 외롭던 20대에 분명 말 못 건 남자 10명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버리기로. 아닐 거예요. 있을 거예요. 왜 그러세요, 진짜. 제나 엄마님, 울 신랑은 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엄청 말 잘하던데. 저는 단지 군대 동기 같은 거였군요. 네. 그런 거 아니죠. 네. 굉장히 아름다운 분 앞에서, 좀 너무 이렇게 움츠러드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뭐랄까, 또 이렇게 말이 막 잘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아름답지는 않으셨을 수도 있는 거고. 적당하게 아름다움. 그러니까 괜찮은 정도. 그러니까 페라리나 포르쉐는 아닌데, 이제 중저가 스포츠카 같은. 그렇죠. 괜찮은 정도. 제네시스나 뭐. 제가 맞아 죽을 멘트를 했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나모님 죄송합니다. 네. 무슨 토요타 86 같은 차. 네? 토요타 86도 뭐예요? 꼭 더가. 그것도 뭐야? 우리 덕남 씨는 가속기야. 본인 아는 거 나오면 되게 좋아요. 아는 거 나오면 되게 나오고. 차 얘기 이런 거 없죠. 뭐든 저쪽으로 들어가면은 위로든 앞이든 왼쪽이든 좌측이든 무조건 더 가요. 에반게리온은 단어만 꺼내줘도 그렇게 신이 나요, 이 형은? 에반겔리온. 네, 에반게리온이요? 네, 에반겔리온. 아스카. 본명은 시키나미 아스카고요. 신지, 이카리 신지죠, 본명이. 예, 이카리 겐도의 아들이고. 네. 뭐 이런 하지만 김덕란 씨는 오타쿠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오타쿠는 아니에요. 네. 누가 그래요? 이 분위기 어떡해요? 뚱뚱하고 에반게리온 좋아하지만 오타쿠는 아닙니다. 근데 나는 솔직히 내가 오타쿠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집에 좀 뭐 관련 상품 이런 거 뭐 사모이지도 않고,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메가박스에서 에반게리온 세트 먹고 그 박스 가져왔다며. 어차피 영화를 보려면 팝콘을 사서 먹어야 되잖아. 근데 딱 그 세트가 있더라고. 그래서 사서 그냥 먹었을 뿐이야, 나는. 그 박스 집에 가져오고. 가져왔지, 예뻐서. 에반겔리온을 좋아하는데 유일한 무온 캐릭터 상품이 팝콘 박스. 팝콘 박스. 자, 전국의 에반겔리온 팬 여러분, 여러분들부터 기증 받겠습니다. 예, 국민 TV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김덕남 씨에게 전달해드릴게요. 화곡동 옥탑방으로. 네. 정말입니다. 예, 진짜로. 한마디 해주시죠, 김덕남 씨. 예, 전국인 에반게리온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에반게리온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핍박받던 세상은 이제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기합시다. 뭘 하자고요? 봉기합시다. 우리 오타쿠가 아니야! 아니, 오타쿠라고 해도 우리는 뭐 당당해져야 돼요. 네, 람라미님께서, 저는요, 제 남편이 일본어 학원 선생이었는데, 저도 제가 오타쿠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남편이 오타쿠래요. 이게 편견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당연히 사람들마다 취미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오타쿠 같다는 얘기를 한 달에 1회 이상 들으면 오타쿠인 걸로 하죠. 몇 번 들으세요, 덕남 씨? 아니, 난 그렇게 많이 안 들어. 여기 와서만 들어요, 솔직히 저는. 제 주위 사람은 제가 뭐 이런 거 좋아하는지. 그건 형이 여기만 오기 때문이야.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제가 매장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얘기는 자주 안 나눠요. 그렇군요. 예. 대인관계의 어떤 유일한 파이프라인이. 예. 국민TV. 하고, 강백수의 인파이팅. 예. 그런 거죠. 네. 여기도 또 여기 올인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페북 있어요. 저도 페북 있거든요. 페북 친구 신청 언제나 받습니다. 김덕란 검색해서. 네. 예. 저도 패친 맺고 싶어요. 자, 이렇게 패친 이야기 나왔는데, 또 한 분의 패친이 또, 오늘 2부를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저와는 또 어제 토크 콘서트를 같이 진행하기도 하셨는데요. 영화평론가 최강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네. 어제 저랑 같이 토크 콘서트 하셨잖아요. 북콘서트. 북콘서트. 예.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우리 광고 많이 했잖아요. 광고도 많이 하고, 파워 트위터리안이신 최강희 씨께서 계속 글 올리고 저도 RT하고 했는데, 어제 무려
40명 왔습니다. 어제 축구 경기 이후에 좀 어제 3제가 겹쳤어요. 네, KT 맞아요. 올레 플라자에서는데 광화문 네네. 일단은 비가 억수같이 왔고요. 두 번째 축구 A매치, 세 번째 길 앞에서 KT 노조원들 분께서 이제 집회를 하시느라 원천 봉쇄 상태. 그 상황에서 40분 오셨으면 그래도 선방하셨네요. 그 40분은 완전 열혈 팬이에요. 네. 열혈 팬이어서 이미 책을 다 사갖고 왔어. 그 책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책 출판사 직원분들이 책을 엄청나게 갖고 오셨는데요. 네. 생각해보세요. 비 오는 날에 축구도 안 보고 뚫고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완전 최강희 선생님 팬이잖아요. 이미 다 책을 갖고 있어서 현지에서 책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주최 측의 의도가 벗어난. 그래도 뭐 추가로 한 권 정도는 더 사주실 줄 알았는데 뭐 짤탱이 없더만요.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노조원 분들께도 노조원이나 조합원 분들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2차 대전 때 롬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철십자 훈장이 아니라 전차와 기름을 다오. 입금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구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까내가 중요해요. 네, 까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트위터나 SNS 통해가지고 그냥 주옥 같은, 발음이 중요합니다. 주옥 같은 그런 그 트윗과 영화평, 얼마나 이 시대에 대한 성찰, 멋진 통찰 많이, 드립니까? 그런 거 다 공짜로 보시면서 책 좀 사달라 그러면 안 사요, 또. 얄미워요. 나는 이 시대의 이 독자들이. 그렇게 공짜들 좋아해. 맞습니다. 좀 사줘야, 나도 뭐, 땅 파가지고 영화 평론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예스24, 또는 인터파크, 웹사이트 주소 열으시고요. 자, 그럼 모바일 페이지로 연결할까요? 질문 나옵니다. 예 누른 상태에서 최광희. 네네. 무비 스토킹. 왜 틀려요? 자꾸 무비 스토커. 무비 스토커. 입력하시면 책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묶음 상품으로 김남은 검색하시면 청춘 매뉴얼 제작도 12,800원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반에 백수와 조씨 치시면은 지금 방송 아주 성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틀어놓고 뭐 읽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요. 제 페이스북도 많이 가입해 주세요. 우리 너무 광고 많이 하지 맙시다. 맥도날드 목동 청취자 맥도날드 목동 좀 많이 시켜주세요. 짜증 낼 것 같아요. 너무 광고 많이 하면. 짜증 내도 괜찮아요. 그래요? 어차피 저한테 내는 게 아니라 여기 제작진한테 내기 때문에. 너무 막 가는 방송인데? 막은 아니고 이제 맛이 살짝 나오니까 조금만 갔다 다시 오죠. 네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최강희 선생님 모신 이유는요. 얼마 전에 김기덕 감독의 신작 영화가 있었어요. 메비우스. 메비우스가 영등이죠. 네, 영상물 등급위원회. 그래서 제한 상영과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물론 김기덕 감독이 신작을 내실 때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또 한 번의 그 심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최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영화계에 참 그 문제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덩달아 이제 제가 바빠진 그런 상황인데 여기저기 와가지고 또 그 논평하느라고요. 지난주엔 또 스크린 독과점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에는 또 그 말씀하신 김기덕 감독의 메비우스 제한 상영과 문제와 더불어서 이전에는 신수원 감독의 명왕성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고등학생들의 이야기예요. 고등학생들이 입시 경쟁에 시달리다가 생겨나는 그 에피소드를 다룬 그 영화인데 고등학생들 만들려고 본 영화인데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매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감독이 지금 멘붕에 빠져 있어요. 이거 어쩌란 말이냐. 청소년부라고 만든 영화인데 청소년 관람불가를 해버리면 청소년들이 정작 못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도대체 등급 기준이 뭐냐, 등급 분류 기준이 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찰나에 또 김기덕 감독의 메비우스가 그 영화 속에서 이제 근친상간 설정과 그다음에 이제 성기 절단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 사회,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기본적인 건 윤리적인 가치 이런 것에 좀 반한다라고 하는 그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제한 상영과 등급을 이제 매긴 거죠. 제한 상영과 등급이 되면은 일반 극장에서는 볼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제한 상영과 등급을 매기면 제한 상영관에서만 상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제한 상영관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상영 자체가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상영관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제한 상영관이 없기 때문에 제한 상영관
제한상영가 등급을 왜 제한상영관이 없냐면요. 제한상영관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네. 근데 이제 이를테면 포르노도 틀 수 있어요. 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제한상영관을 만들게 되면 절대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예, 어디에다도 광고를 할 수 없고. 광고 같은 네, 포스터도 붙일 수 없고. 네. 전혀 선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아까 닉 부이치치 이야기했는데 네네. 뭐 장애인 편의 시설 하나 들어선 것만으로도 동네에서 난리가 나는데 제한 상영관이 동네에 들어선다고 하면 뭐 그렇죠. 그건 뭐 난리 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떤 미친놈이 그런 제한 상영관을 만들겠어요. 그건 뭐 자기가 야 정말 시대적 사명을 안고 이런 제한 상영관 영화들을 공짜로라도 한 명에게 관객에게라도 보여주겠다라는 그 약간 똘끼 어린 시대적 사명감을 뭔가 살해 협박도 받으면서. 네네. 그런 사람이 혜성같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누가 제한상영관이라는 걸 만들겠냐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안 만들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엔 제한상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한상영가라고 등급을 매겨버리면 틀지 마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이라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감독들이나 창작자들이 반발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영화감독조합에서 또 성명을 내고 이번 제한상영가 등급은 마치 그 감독과 작품에 대한 일종의 그 사형 선고다. 이런 이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만약에 거기에 그렇게 있습니다. 네. 제한 상영과 판정을 받게 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 상영관이 없는 상태에서 네네. 그 영화를 틀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냥 국내에서는 아무런 유통 채널이 없어지는 건가요? 전혀 없습니다. 제한상영가 영화는 그 일반적인 부가판권으로도 못 가요. 아, VOD 서비스나. 예, VOD나 이런 VOD도 안 쪽으로. 되고. 네, 오로지 극장에서만 상영해야 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한상영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전혀 그렇죠. 없네요. 예,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국가가 딱 막아버리는 상태에서. 그렇죠. 외국 가서 봐야 되는 거네, 외국 가서.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제한상영가라고 하는 등급이 생긴 게 2002년인가 그래요. 네.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그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등급 보류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등급을 심의할 때 이제 이 영화는 등급 자체를 매길 수가 없다. 그래서 등급 보류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그거는 개봉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등급 보류를 해버리니까 그 등급 보류에 걸린 영화가 뭐가 있냐면 그 노랑머리라는 영화가 있었고 예. 기억나시죠? 예. 네. 네. 그 다음에 장선우 감독의 거짓말. 아, 예. 네. 그리고 둘 하나 섹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지순 감독의. 이런 영화들이 등급 보류에 걸려서 개봉길이 막혔어요. 김덕남 씨가 영화 제목 나올 때마다 고개 끄덕끄덕 봤다고. 다 보신 것 같아요. 봤다고 하시는데. 재밌게 보셨죠? 하여튼 그 작품을, 네. 네, 전 되게 진지하게 봤는데. 네. 아니, 누가 뭐. 그리고 뭐, 장선우 감독의 그 거짓말 같은 영화는 굉장히 철학적인 영화예요. 네. 물론 뭐 그 사도 마조이즘적인 그런 설정들이 나오긴 하지만. 숟가락 대사밖에 생각이 안 나서. 어떤 대사요? 이게 널 파먹는 숟가락이. 네. 저는 청소년기였기 때문에 엑기스 편집 본. 15분가량 편집된 거죠. 철학적인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 작품이 원래 원작이 중학생이어가지고. 마광수 교수님 작품 맞아요. 맞죠? 네, 예. 맞습니다. 그 마광수 감독이래. 마광수 작가분도 사실은 여러 면에서 좀 많은 마음고생을 했잖아요. 네, 한국에서. 그렇죠. 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논쟁의 그 핵심에 올랐던 그런 분이긴 한데, 아무튼 그 등급 보류라는 것이 이제 있어서 그것도 사실상 검열이다. 네. 우리나라는 워낙에 검열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있었냐면 그 노태우 정부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사 정권 시절에. 검열과 영등이의 판정은 좀 다른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한국에 검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검열이라는 건 국가기관이 직접 네, 그렇죠. 관여한 거고 관여를 지금 하는 거죠.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민간 기구인 거죠. 아니죠. 국가기관이긴 합니다만 그 안에 있는 영상물 등급위원들은 이제 민간인들이니까. 민간인이고 공기관이긴 합니다. 그런데 검열하고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것은 이제 완전히 검열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검열은 그 국가가 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전 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부분 잘라라, 어떤 부분은 뭐 빼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나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그 실제로 국가기관이 그 영상물들 다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세 개의 분류를 나눴어요. 그것도 되게 웃겨요. 지금 들으시면 웃길 거예요. 네. 합격. 합격. 제한 합격. 제한 합격. 그다음에 불합격입니다. 네.
합격은 틀어도 돼. 제한 합격. 요거 자르면 합격시켜줄게. 예. 불합격. 너는 절로 꺼져. 이겁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개로만 분류를 했어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걸 이제 공연윤리시민위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줄여서 공윤. 예전에 만화책도 공연윤리시민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만화책에도 붙여져 있었고 그렇게 돼 예. 있었어요. 모든 그 창작물들은 다 공윤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사전 심의를. 둘리나 외인 구단도 대본에서 보면은 그 공윤 마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그 단어 뜻 그대로의 검열입니다. 센서십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납니다. 1996년에 위헌 판결이 나는데 그 배경이 된 게 바로 그 광주 민주항쟁을 다룬 오 꿈의 나라라는 영화. 그 오 꿈의 나라라는 영화를 그때 당시에는 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색이 강하다라는 이유로 국가기관이 검열을 할 게 뻔했기 때문에 등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상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영 주체를 이제 국가에서 이제 기소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기소된 분이 위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헌 신청을 해가지고 마침내 1996년에 이 공윤의 사전 심의는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그 문화사에서 검열이라는 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댓글 올라온 거 읽어드리면요. 블라디미르님. 표현의 자유도 없고 보고 듣고 느낄 자유마저 차단된 나라. 더군다나 요즘 에너지 절약이라고 해서 에어컨도 못 트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닥치는 조합원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짓을 감독, 스태프, 제작자, 배우들 엿먹이는 거네요. 등급심의에 문제가 많군요. 심의하시는 분은 완전 꼰대 느낌? 이렇게 해주셨고 JD 진아님께서 기쁘다. 최강희 쌤 오셨네. 완전 팬이 오셨습니다. 네, 접하셨고 푸푸님, 멀티플렉스는 이름값도 못하네요. 멀티플렉스에 하나 정도 제한 상영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흐흐님, 거짓말은 마광수가 아니라 장정일 작가 작품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장정일 씨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정도 해주시네. 아주 좋네요. 예. 네네. 예, 그럼요. 예. 저는 또, 그 심의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굉장히 자의적이다. 뭐냐면, 람보 있죠, 람보. 저는 어렸을 때도 람보 보면서 이게 어떻게 애들이 볼 수 있는 영화지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영화가 람보2 같은 경우는 51초에 한 명씩 사람이 죽는 그런 영화예요. 숫자로 계산해보면. 가장 당시에 나왔던 영화 중에서 가장 폭력씬이 살인씬이 가장 많은 영화인데 제가 봤어요, 극장에서.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이번에 준비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람보 1탄은 1983년도 영화고 미국에서는 R등급이었습니다. 17세 이하는 볼 수 없는 영화죠. 람보2가 1985년에 나왔고 미국에서 R등급 받았습니다. 람보3도 1988년에 나왔고 미국에서 R등급 받았는데 우리나라 등급은요. 람보 1탄 중학생 관람가, 람보 2탄 연소자 관람가, 람보 3 연소자 관람가. 이게 왜 연소자 관람가가 나온지 아세요? 왜요? 왜냐? 반공정신고치. 1탄에서는 보안관이랑 싸우니까 반공정신고치가 안 되니까 중학생 관람가였는데 람보2에서는 어쨌든 베트콩이랑 싸우거든요. 베트콩이 아니라 그쪽 저기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반공정신고치라는 명목으로 연소자 관람가가 나왔고 학생 단체 관람도 했어요. 학교 손붙잡고 가서 영화 봤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되게 웃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더 심했던 건요. 마루타. 마루타 기억나요? 기억나요. 이 마루타는 이 영화는요. 이 영화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홍콩 영화, 중국 영화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온몸에 오장육부 장기들이 장기 자랑을 합니다. 나는 내장이야. 길이가 10m나 되지. 흥 이러고 겨우 그따위 가지고 나는 위장이란다. 나는 모든 걸 녹일 수 있지. 웃긴 녀석들. 나는 심장이지. 나는 하루에 몇십만 번을 뛰어. 이러면서 온몸에 있는 내 오장육부 장기들이 장기 자랑을 하는 영화인데 당시에 연소자 관람가였고 역시나 항일정신 고치란 명목으로 극장에서 손붙잡고 갔어요. 500원 내고 다 봤단 말입니다. 평택역 앞에 있는 평택극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영화뿐만 아니라 가요도 이전에 금지곡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그 명문 갖다 붙여서 금지곡. 이를테면은 고래 사냥잖아요.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그것도 금지곡이었잖아요. 그 금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왜 젊은이가 동해바다로 고래를 잡으러 가냐. 이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다. 불명확하다. 송창식이 왜 불러? 왜 불러는
뭐라 그랬더라? 건방지다. 반항심 고치. 양희은 씨의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또 아침 이슬. 왜 태양이 묘지 위로 떠오르냐? 딴 데서 떠오르지. 왜 하필 묘지 위로 떠오르냐? 뭐 이런 식으로 온갖 별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검열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그 검열 속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창작자들이 보여줄 수 있었던 거는 정말 극히 한정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호스티스 멜로라고 하죠. 그 80년대 영자의 전성시대. 예, 벗는 영화들. 에마 부인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산딸기니 이런 벗는 영화들밖에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런 영화만 허용을 해줬어요. 다른 어떤 정치적 발언이라든가 어떤 이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바로 검열을 해서 사전에 불합격이 돼버립니다. 예전에 저도 잡지 같은 데 읽어봐서 얼핏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동구권 예술 영화들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에 공산권 국가에서 심의가 심하다 보니까 검열이 심하다 보니까 은유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5분 롱테이크.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6분 동안 철길 보고 걷고. 이런 이름 긴 영화 감독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작품성을 만들었던 게 어쩔 수 없이 이 체제의 부조리함을 표현해야 되는데 여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인민로서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걸 살면은 영화를 못 만드니까 철길 거는 장면을 5분 동안 보여준다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70년대 유신 독재 기간에 만들어진 영화들 보면은 정말 뭔 말인지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영화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럴 뿐더러 또 게다가 가위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공윤해서 이렇게 그냥 맥락 없이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국 영화 보시는 많은 관객들이 한국 영화의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성토를 많이 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국산 영화는 재미가 없고 말이 안 된다. 근데 말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감독은 제대로 만들었는데 그냥 싹둑 잘라내 버리니까 이게 맥락이 이어질 수가 없죠. 영화가 강제로 아방가르드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강제 아방가르드. 완전히 그때 당시 감독들은 완전히 그게 국가기관에 의해서 강간당하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정말 영화인들이 많이 맞서 싸우고 이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고 하기 위해서 법정 투쟁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제 공윤 심의가 위헌 판결을 받는 그런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그 잔재로 아직까지 완전히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의 상징적인 부분이 바로 제한상영가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일부에서는 일부도 있을 테고 또 이제 어르신들은 꼭 그런 거 넣어야 돼? 아니 영화에서 숭측하게 근신상간에 성기절단 이런 거 좀 나와야 돼?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젊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안 보면 되잖아, 지가. 안 보면 된다. 지가 그게 싫으면 안 보면 되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중요한, 이게 이제 대두되는 이론 가운데 하나가요. 서드 퍼슨 이펙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3자 효과라고 그러죠. 제3자 효과.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심리 상태를 갖는 경향을 갖냐면 나는 미디어나 영화의 부정적인 메시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멍청한 다수의 다른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는 똑똑한데 나머지는 다 멍청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를테면 모든 택시 기사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택시 타다가 가끔 택시 기사분들한테 그런 얘기 듣잖아요. 한국 사람들 이래서 안 돼. 그러면 저는 꼭 그러거든요. 아저씨는 한국 사람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 사람 이래서 안 돼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신호 위반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합성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 라고 믿는 그런 인지적 편향성을 바로 제3자 효과라고 하는 이제 흔히 이제 게임 하면은 폭력적으로 된다 아니면은 그런 영화 보고 이제 같이 살인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서 범죄와의 연관성을 짓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고발 프로 하면서 진짜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경찰대 교수님이라든가 프로파일러 물어봤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도 연관성이 입증된 연구 결과 자체가 나오고 있긴 하는데 그게 정말 맞다고 이제 대해서는
명확한 저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를 영화 한두 편으로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건 불가능하고 흔히들 이제 게임 보고 따라했어요. 아니 영화 보고 따라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지존파도 그랬죠. 근데 지존파 같은 경우는 골 때렸던 게 뭐냐면 지존무성이라는 영화 자체는 그런 감금 살해 장면이 없어요. 네, 잘 아시겠지만 유덕화 나오는 영화고 도박 영화고 이쪽에 코미디 영화가 결합된 건데 그냥 지들이 갖다 붙인 거고요. 사실 저도 경찰서 몇 번 출입을 해봤죠. 고발 프로 진행할 때 했는데 마이크 들이대고 왜 그랬어요? 그러면 다 그 얘기해요. 소설 보고 따라했어요. 영화 보고 따라했어요. 그냥 자기가 이제 어떻게든 자기의 그 죄책감을 덜고 피해자의 인양 코스튬 플레이 하려고 그냥 막 내뱉는 걸 가지고 그거를 법적인 규제의 어떤 근거 요건으로 삼는 거는 정말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 상태에서 진행을 해봐야 되는 건데 실제로 그 게임 같은 경우는 그런 연구 논문도 있어요. 게임하는 사람일수록 덜 폭력적이다. 오히려 왜냐? 그걸 해소하니까. 그렇죠. 하루 6시간 동안 몰아가면서 신나게 죽였는데 해소됐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그런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관련된 경험적인 연구들이 많은데 저도 몇 개를 이렇게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폭력물에 청소년들이나 관객들이 노출이 됐을 때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라는 것들 실험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연구를 해봤더니 10세 미만의 영유아들한테는 영향이 있어요. 있고요. 예. 그러니까 폭력적인 영상을 보면 정말 폭력적이 되더라. 막 옆에 있는 때리고 막 이런 그 모방 심리가 있더라. 근데 일정 정도 나이가 된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폭력성이 완화되는 효과를 대리만족을.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카타르시스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의 폭력성을 배설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온순한 사람으로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영화의 폭력 장면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 맥락이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친한 누나가 직장 내 그 성희롱 그런 거 교육을 받고 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성범죄자들의 대부분이 포르노에 과도하게 노출이 돼 있다. 근데 성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의 대부분도 과도하게 노출이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니, 애꿎은 그 성폭력을 성폭력 방지 대책도 없는 마당에 왜 남의 하드를 뒤지려고 성범죄자들 다 야동 본다, 이런 논리는 성범죄자들 다 밥 먹고 산다,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오히려 저는 그 야동이 성범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정말, 야동 약 1기가의 영상 파일과 크리넥스 한 통이 얼마나 수많은 남자들 구원했을지. 그러니까요. 현자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현자라뇨? 아니, 섹스하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있는 거예요. 또 다,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섹스하고 싶어요. 근데 할 상대가 없단 말이야. 할 상대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 풀어야지. 야동으로라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디 고교예요. 야동을 보는 걸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렇게 진단해버리는 것도 웃기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판단하고 누군가 내 위에서 너는 이걸 봐야 돼. 너는 이걸 보면 안 돼. 라고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측면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람보2처럼. 그러니까. 람보2가 전 세계에서는 다 대부분에서 알등급. 미성년자는 볼 수 없는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반공정신 고치. 그렇죠. 북진통일 정신 고치를 위해서 애들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니들은 우리가 보라고 하는 것만 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니들은 멍청하니까 우리가 가이드 해준 대로 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관객들은 멍청하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통제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보다는 훨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 능력이 있어. 무슨 근거로? 걔들이 무슨 근거로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있는 애들이 국민들보다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맞습니다. 자, 지금 댓글 잠깐 살펴보면요. 니드르님, 람보는요, 노출도 심해요. 툭하면 웃장 까고 민망스럽게. 그렇죠. 음란하네요. 웃장도 나오고 엉덩이도 노출되죠. 그래요? 오물통에 잠겨있을 때 싹 나오면서 엉덩이 라인이 나오는데, 제가 봐도 무슨 복숭아가 이렇게 탁 달려있는 것처럼
실베스터 스텔론의 엉덩이 굉장히 탐스러웠어요. 흐흐님, 15분 롱테이크, 잠들기 쉬울 텐데, 다 자죠. 붉은 늑대님, 맞네요. 마루타 저도 중학생 때 단체 관람했는데, 그때 충격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가장 잊혀지지가 않는 거, 그 손가락 얼린 다음에. 네. 손가락 실로폰 깨부시기. 그걸 또 TV에서 또 보여줬어요. 아, 그랬었나요? 하여튼 희한한 시대였어. 시대네, 진짜. 자, 그리고 블라드님, 소드 임팩트 맞습니다. 성폭행을 처벌하는데 집중이 아닌, 야동을 보는 사람, 그러니까 성폭행을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야동 보는 사람을 처벌하는 나라, 이거 말이 안 되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야채 가게 둘째님, 학창시절 몰래 빨간 비디오 돌려보던 친구들, 지금은 잘 나가지는 않아도 나름 사람 구실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이 야동이 세상을 망친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망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대한민국의 그 하드에 받은 파일함에 인커밍 폴더 그리고 귀뚜라미 새 지저김 새 집박이 이런 폴더가 없는 컴퓨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다 보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 근데 저도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저는 특히나 그 영화 평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르노를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정 정도 포르노그래피의 관습이 영화 안에도 스며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상호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그 상호 텍스성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네. 포르노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요즘 포르노는 경향이 뭔지 알아야 돼요. 포르노를 보려고 들어가면 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에다 막아놓은 거예요. 접근이 안 돼. 그렇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몇 가지 저희가 좀 도와주세요. 예술 활동에서 도와드릴 수 있고요. 좀 도와주세요. 눈물모아님께서 그냥 야동이야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문제라지만 미성년 혹은 아동이 등장한 야동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거 문제가 있죠. 이건 제작자를 처벌해야 되죠. 이거는 죽여버려야 돼요, 그 새끼들은. 그러니까 저희는 그 일반적인 형태에서 그 성인이 즐길 수 있는 그 포르노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말 그대로 범죄 거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영국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도둑들 남녀 혼성 도둑 커플이 빈집을 털었어요. 노트북을 훔쳤는데 그 안에 이제 아동 포르노가 있었던 거죠. 말 그대로 범죄 영상물이 있어서 이 도둑들이 고민을 하다가 자수를 했어요. 우리가 처벌받더라도 이 새끼를 잡아놓아야 된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니들은 도둑놈 맞지만 옳은 일을 했다. 그래서 8개월 동안의 봉사 명령 내리는 걸로 얘네들은 풀어주고 그 놈은 15년형인가를 때렸습니다.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노내고요. 그거는 당연히 때려잡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상물에 대한 통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사전 통제가 있고 사후 통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통제는 검열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보고 이거 틀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못 틀게 만드는 거죠. 사후 통제는 뭐든지 다 틀게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것이 현행법을 어겼을 때 이를테면 형법이라든가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후 통제 시스템을 쓰는 데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포르노도 다 합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미국은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이 어떠한 영화나 영상물에 대해서 뭐 틀라 말아라고 하는 것 자체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미국 야동범 앞에는 FBI 원이 FBI 원. 그러니까 걔네들은 만약에 이것을 청소년들에게 니들이 보여줬다. 그러면 바로 FBI가 그렇게 잡아가 버려요. 그게 잡아가 버리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를테면 합법적인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포르노그래피를 자기가 원하면 볼 수 있어야죠. 당연히 그 권한까지 막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잘못 악용됐을 경우에는 그 법이 나서서 그것을 이제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거꾸로 지레 겁이 내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보여준다면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럼 메비우스 같은 영화에서 뭐 근친상간 문제나 뭐 성기 절단 이런 상황이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관객들이 뭔가 정서적 충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 걱정들을 지레 먼저 지들이 하고 지들이 못 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성기 절단을 모방할까 봐 그러는 거야? 그뭐 성기 절단 모방하겠어? 아니, 만약에 뭐. 메비우스가 1000만여 됐어. 1000만여가 되고 뭐 트렌드가 되나? 10만 명이 따라했다. 야, 진짜. 저는 오히려 바로 그러한 이 뭐라면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그
제한상경과 그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라든가 이런 측면이 우리 사회의 문화적 위선을 부추기고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톡 까놓고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가지고 그 야한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뒤에서 다 궁시렁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또 뭐 돈 있는 놈들은 전부 무슨 지하 세계 언더그라운드 세계 가가지고 아가씨도 얼마 전에 그 법무부 차관까지 이제 별장 난교 파티. 그렇죠. 이야, 이런 거 대단하더구만. 지들은 못할 거 다 하면서 온갖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온갖 엽기적이고 변태적인 지랄들 다 떨어대면서 국민들은 니들은 보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위선적인 문화가 특히나 TV 같은 거 보더라도 카메라 워킹 보세요. 얼마나 관음적이에요. 근데 그런 이렇게 우리 사회의 그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아닌 척 하면서 굉장히 그 성욕을 부추기는 거죠. 성욕을 부추기면서 오히려 포르노그래피 이런 것들만 금지시켜버리니까 중간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게, 막 그런 그 간극이 크다 보니까 부조리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자기 여자친구와의 섹스 장면을 찍어서 포르노그래피 사이트에 올리는 놈들이 많은 나라가 된 거잖아요. 성범죄율도 가장 한국이. 그래서 좀 웃기잖아요. 우리 야동 사이트 들어가면은 국 이렇게 딱 돼 있고 국산 어디 모텔 유출 해가지고 보면 다 지 여자친구랑 섹스하는 거 찍어놓고 어디 그거 걔랑 헤어지면 그거 그냥 사이트에 올려버리는 이런 비응신 같은 죄송합니다. 이런 그건 병신보다 그냥 개새끼라고 하죠. 그런 개새끼들이 넘쳐나는. 그게 바로 이 한국이 우리나라의 문화가 앞에서는 애매하고 뒤에서는 하는 그런 그 이중적인 그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표현의 자유는 모든 것들을 다 앞에다 딱 까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향유하면서 그 안에서 왜 우리가 그 중요한 그 얘기가 있잖아요. 중요한 그 태제가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표현물 이런 것들이 전부 자유롭게 시장에 나와서 그 안에서 강한 것은 살아남고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것은 자연 도태되게 만들자. 이게 바로 사상인과 표현의 자유시장 논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못하게 하고 어떤 것은 하게 만들면 그 못하게 하는 것이 분명히 음지에서 스멀스멀 자라면서 변태적인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안 되려면 탁 까놓고 보자. 메비우스에서 성기절대 나오고 김진상관 ton쩍 나오는데 그거 정도는 이해하고 그것이 영화 안에서 극적인 맥락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관객들이 아마 그 영화를 보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은 관객들은 당연히 메비우스라는 영화를 안 보게 되겠죠. 그 정도로 우리 관객들의 어떤 문화적 수준을 인정해주고 신뢰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의 어떤 그 영상물 등급위원회라든가 어떤 국가기관이 국민들을 통치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씁쓸하게 새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내숙문화님께서 맞아요. 문화적 위선을 부추긴다는 말 공감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더 경악할 만한 사건들이 만연한데 쯧쯧쯧이라고 해주셨네요. 그러게요. 이 예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현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간극을 좀 봉합해주고 또는 더 벌려놓고 치부를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또 그 상태에서 다시 현실 생활에 어떤 그 피드백을 좀 주고 이게 오고 가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메비우스 하나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떤 공권력이 뭐 30cm 자를 들이댄 상태에서 여긴 되고 여긴 안 되고 또 이게 어떨 때는 아까 람보2처럼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연소재 관람가 마루타 같은 영화를 단체 관람 시키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랄까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판정한다는 거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음악계에서도 이제 공연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뭐 해외 뮤지션들 이제 내한하거나 이랬을 때 뭐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아마 최근에는 이제 레이디 가가의 공연이었고 옛날에는 마릴린 맨슨이 이제 내한 공연을 했을 때 그때 얼마나 막으려고 그 공연 심의하는 또 그 부서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또 마릴린 맨슨의 공연을 한동안은 금지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퍼포먼스가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퍼포먼스를 좀 많이 해요. 마릴린 맨슨이 정작 본인은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그런 퍼포먼스를 좀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좀 풀려가지고 마릴린 맨슨이 결국에는 내한 공연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저도 그 작년이었나요? 그 레이디 가가 공연 때도 그 당시에 뭐 19금으로 이제 설정하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이 많았었잖아요. 네네. 이걸 왜 19금 공연으로 해놨느냐. 물론 이제 그 관련된 기독교 단체들이 좀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좀 방해 공작을 좀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만은 네. 공연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메탈리카도 한국에서 공연을 못 했었어요. 나라에서 막았었단 말이에요. 제가 기사를 본 적 있었는데 그러니까 메탈리카 첫 내한 공연 때 98년도일 거예요. 그때가 그 추진을 하려고 메탈리카를 발라드 밴드로 이렇게 싱글 해가지고 그래서 메탈리카를 메탈리카를 그러니까 메탈리카 곡 중에 이제 발라드 곡이 몇 곡 있잖아요. 네. 소수의 곡이 그걸 가지고 이제 얘네 발라드 밴드다라고 해가지고 발라드 밴드다 해가지고 데려왔었대요. 근데 기사를 봤었어요 이거를. 발라드 밴드 얼마나 어이없어. 메탈리카 무슨 발라드 밴드야. 원래 다시 내한을 하긴 합니다만. 야 슬프네요. 다크 신사님. 근친상간 올드보이에선 되고 메비우스에선 안 되고 이게 뭐야 라고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어디선 되고 어디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은 영화 제작자 입장에서는 특히나 감독 입장에서는 혼란에 빠지고 이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네. 사실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도 모자를 파네. 이제 어디까지가 천정인지 모르는 거죠. 내가 손을 딱 펼쳤는데 여기쯤에서 내 손이 닿던가? 아니 더 뻗어도 되던가? 이거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결국은 김기덕 감독이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아마 김기덕 감독 뭐 예전에 뭐 싸움닭이라는 별명까지 들을 정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요, 이렇게, 분노하고, 네. 많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을 텐데, 제한상영과 재심의를 넣으려 그러면은, 그러니까 재분류 신청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3개월이 걸린답니다. 3개월? 예. 그러면은 어쨌든 개봉일을 늦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김기덕 감독이 이제 용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제한상영과 등급을 매길 때 문제가 됐던 부분, 1분 30초 정도, 약 21개 컷 정도를 삭제를 한 상태에서 재심의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거와 이제 재심의 신청을 하면서 이제 성명을 냈어요. 내가 이 재심의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이것이 개봉이 안 되면 이 영화 속에서 정말 열연을 펼친 조재현 씨를 비롯한 많은 배우들이 같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나는 창작자로서 나와 같이 작업을 했던 이 배우들이 이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 못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정신적 물질적 어떤 피해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나는 가져야 된다. 감독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삭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심의를 한 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김기덕 감독답지 않은 어떤 굴욕적인 그런 네.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좀 씁쓸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야, 참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람나미님. 조금 빗나가는 이야기는 한데요. 말도 안 되게 표현의 자를 막는 거랑 야동 단속하는 돈과 시간으로 차라리 성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루가 멀다고 성폭행에 악이 버린 뉴스가 쏟아지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셨고요. 블라드님, 아유 참 국격 있는 나라죠. 아유 이 꼰대 정신. 저는 딴 걸 다 떠나가지고요. 제발 여기 홍대 근처에 이 주말에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매춘 찌라시 있잖아요. 매춘 찌라시, 여대생 마사지, 이런 네. 거 있잖아요. 15만원. 예. 3인 로테이션 24만원. 오빠 전화해, 이런 네. 거. 네, 그런 게 막, 그냥 길거리에 막 뿌려져 있어요. 네. 근데, 거기로 위로 그냥 뭐랄까요. 젊은 여성들이 막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참 민망해요. 나는 남자 입장에서도. 과연 저 여성분들은 저 찌라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그 여성들이 저렇게 길거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상품화돼가지고 네. 매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이제 다른 관점에서 또 하나의 주제로 이제 다뤄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이를테면 반두비 같은 영화는요 영화의 여고생 주인공이
그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네. 이른바 대딸방이라고 그러죠. 네. 그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설정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노출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 설정 때문에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예, 맞아요. 네. 예. 이건 청소년들이 모방할 심리가, 이 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대딸방 가서 일하겠어요? 네. 다시 어이가 없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온 거리에 휘날리는 여대생 마사지 찌라시, 그거나 어떻게 해라, 이거죠.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놔두고, 방치해 놓으면서,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이 현실, 우리의 그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서 감독이 집어넣은 설정을 청소년들이 그걸 보고 모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뇌구조가 저는 참 굉장히 신기하다는 거예요. 모방하면까 또 떠오르는 게, 또 아까처럼 얘기했던 마릴린 맨슨에 대한 얘기인데,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콜롬비아 무슨 어느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근데 그 총기 난사 범인이었던 학생들의 그 방에 가보니까 마릴린 맨슨의 CD가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얼떨결에 마릴린 맨슨이 나쁜 놈이 돼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이 음악을 듣고서 이렇게 싸주겠다. 근데 마릴린 맨슨은 그러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때 굉장히 마릴린 맨슨도 격분해가지고, 내가 뭐 그렇게 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죄인 취급을 하느냐, 이렇게 인터뷰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또. 그래도 마릴린 맨슨은 계속 공연 활동하고 있잖아요. 음악 활동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이제 룰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노이즈가 발생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쨌든 계속 그렇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전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는. 만약에 우리의 모든 영상물들이 정말 착하고 아름다운 걸로만 꾸며져 있고 전혀 폭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성적인 어떠한 그 노출이나 그런 상황 자체가 없는 그런 영화만 100%로 쫙 깔려 있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성범죄가 없어질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범죄나 뭐 이런 폭력 사건이나 이런 거가 벌어지거나 이랬을 때 가장 효율적인 비교 사례가 바로 북한이죠. 북한의 텔레비전과 극장에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주체 사상을 위한 아주 밝고 건전한 콘텐츠들만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성범죄 없나요? 거기도 엄청나게 많죠. 폭력 사건도 많고. 네.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에서는 언제나 일정 정도는 극소수의 어떤 사회적 일탈자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게 만약에 영상물 때문에 굉장히 확장된다면 문제지만 어떠한 사례를 두고 그것이 반드시 어떤 그 원인 제공을 영상물이 했다라고 단언한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근거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그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제한 사형과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사실상의 검열이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그런 태도고 또 한편으로는 영화인들이 차제에 이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가진 그 제한상영과 등급에 대한 뭔가 이렇게 법적인 어떤 그 조치 저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법적인 저항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헌 판결이 한번 났었어요. 헌법 불합치 판결이 한번 났었어요. 지난 2009년에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죠. 2008년인가 그때 이 제한상영과 등급은 모호하다. 기준이 모호하다. 뭘 도대체 제한상영가라고 해야 되는지 모호하니까 그걸 명확하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다.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인데 하나의 그 독립기관에서 그거를 이건 제한상영가다 아니다라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다. 그래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을 어겼다 해가지고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한 번. 근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정부 여당, 지금도 정부 여당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시행령에 지금 그때 당시엔 제한상영가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하라는 얘기구나.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에선 제한상영가를 매긴다라고 해서 아예 더 세부적인 상황을 넣어가지고 모법인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다가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화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한 거를 자기들식으로 아전인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제한상영가를 아예 더 강화를 해버린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디테일을 살린. 분명히 모호하니까 덜어내라고 한 건데. 그렇죠. 더 디테일을 살려가지고 더 강화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결국은 정부와 여당은 언제든지 항상 검열을 스스로 완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창작자와 관객들이 싸워서 쟁취해온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인들과 관객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런 것들을 싸워서 쟁취해내고 제한상영과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속해서 위헌 제청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없애는 것. 그래서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야, 오늘도 이렇게 그 최강희 선생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하다 보니까 강백수 씨가 아까 나가버렸어요. 오늘 대학원 수업이 있는데 빼질 못했다고 먼저 나갔는데 인사도 못하고 보내드렸네. 자, 참. 야, 오늘도 이렇게 두서없이 달려왔는데, 그 와중에 또 중심 잡아주신 최강희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김덕남 씨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많은 의견 보내주시고요. 다음 주 주제는 저희가 오토바이로 잡아봤습니다. 오토바이. 요즘 이륜차 불법 개조 단속이 심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륜차 라이더들도 할 말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 주제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김남훈의 인파이팅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광고를 모집합니다. 최고의 팟캐스트 청취율을 기록하는 국민TV 라디오는 시민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 그룹입니다. 생방송으로 또 팟캐스트로 광고하고자 하는 분은 서울 전화 3144-0933, 3144-0933 국민TV 라디오 사업국으로 연락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모십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가장 큰 스피커 국민TV 라디오와 함께 멋진 미래를 가꿔보세요.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의